네,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마는 검찰은 예정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모레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결과 부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아침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고 또 검찰은 이송 2시간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 타임머신을 타고 한 40년 전으로 80년대로 불시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40년 전 전두환의 시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작게 보면 인간이 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역사가 어디까지 퇴행할 수 있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유중한 상황에서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네네. 바로 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긴급 이송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하지는 못할 걸로 좀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영장을 치고 난 직후에 영장을 치면서 했던 검찰의 발언, 또 한동훈 장관의 발언, 예. 또 여당의 발언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대표의 단식을 검찰 소환 후에 시작된 자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자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여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말만 골라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장관이 독하게 말하니까 저도 좀 독하게 한번 비유를 들자면 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일종의 사디스트 같다. 사디스트 같다. 네, 예. 네.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그런 유형을 우리가 사디스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민주당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그것도 왕소금을 뿌리는 말들인데, 따지고 보면 그 상처도 지금 검찰, 한동훈 장관 쪽에서 상처를 낸 건데, 여기에 꼭 이런 말들을 해야 되나 싶습니다. 예. 이 대표는 다행히 응급 상황에서는 조금 나아진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전히 수액 외 단식은 지금 그대로 지속하신다면서요? 네, 계속 단식을 지속하는 건데요. 요즘 제가 의원 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문자를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로부터요. 제발 중단시켜달라라는 애원도 있고, 너희들 뭐 하느냐 도대체, 이런, 한탄, 예.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는데요. 예. 지지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모두 한마음일 테고, 기력을 회복해서 국민과 함께 치열하게 싸워 나가 주시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 여의도를 방문하는데 네. 어떻게 병원으로 가실까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행사가 여의도에서 5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네. 그 전에, 행사 오시기 전에, 오후에 아마 병원에 가셔서, 예.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실 걸로 보세요? 한 10년 전에 세월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을 꽤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때의 경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로, 단식 만류, 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이 단식을 만류하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좀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아주 강국하게 만류하실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하고 있는 단식이라,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류를 하는데도 단식을 이어가면 결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은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인성을 바꿔야 된다, 내지는 뭐 정권을 바꿔야 된다, 이런 수준의 네, 요구들을 하고 있지 그래서 않습니까?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바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더욱더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가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류를 하면 그게 출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 많은 좀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해보면서요. 기대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어쨌든 뭐 이 대표 건강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검찰은 영장을 청구를 했고 지금 체포동의가 시작이 돼서 이 동의안 절차가 시작이 돼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모레 좀 늦어도 25일에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음, 반드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네, 똘똘 뭉쳐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검찰이 굳이 회기를 피해서 회기 때 청구하라라고, 회기가 아닐 때 청구하라라고 회기를 비워놨는데도 그때 안 하고 지금 회기 중에 청구하는 건 민주당의 분열을 노리고 또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민주당이 장단을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좀 진정성이 훼손되고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 정당 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거고요. 또 가결이 돼도 사실 당이 또 내홍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시험대에 오르게 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부결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둘 다 어려운 길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가결시켰을 때가 부결시켰을 때보다 그 후폭풍이, 그 어려움이 한 100배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결을 시켰을 경우가요? 네, 가결을 시켰을 때가요. 음, 그래서 방탄이란 이런 비판이 두려워서 가결을 시켰을 때 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든다. 그걸 노리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예. 그 호랑이 아가리에 저희들이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째서 가결이 되면 후폭풍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민주당 지지층이 그걸 납득을 용납을 하지 않을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가결과 부결로 나뉘어져서 대단히 큰 분열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 거라고,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로까지 빠져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똘똘 뭉쳐서 부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비밀 투표니까요. 그걸 다 일일이 까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결국은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이탈표가 좀 나왔었는데, 네네. 이번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가결을 시킬지 부결을 시킬지 이걸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뭐 어제는 그냥 의견을 들어보는 정도의 의총이었고요. 네네.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내일 네. 내일 의총이 열릴 예정인데 예. 그때 본격적으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한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입장을 내일 네. 결정을 하기로 하신 거군요. 사실상의 당론으로 봐야 되겠네요. 내일 결정되는 거지. 네, 내일 아마 본격적인 토론이 내일 의총에서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있었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상실을 했는데 어제 그 재판에 같이 동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재판인데요. 판결 내용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원을 꼽으라면 저는 최강욱 의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최강욱 청와대에 있을 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그렇죠. 윤석열 총장 임명에 가장 반대했었고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가장 비판적인 목소리를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했던 게 최강욱 의원이어서 저는 그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그래서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최강욱 의원 기소하고 그리고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도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윤 대통령이 싫어해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뭐 최강욱 의원 뭐 국회의원에 연연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은 뭐 박탈을 당했지만 예. 더 강한 모습으로 더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 직후에 김 의원님이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최 의원이 앞으로 더 훨훨 더 날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어떤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훨씬 더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리고 훨씬 더 거침이 없는 사람인데 민주당의 의원, 민주당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뭐 발언이나 행동에 스스로 제약을 가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유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예. 훨씬 더 선명하고 당당하고 가열차게 싸워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에서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배지를 거추장스러워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좀 뭐 달아준 국민한테 망발이냐 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국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조직원으로서 갖는 제약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조국 전 장관도 어제 이제 최강욱 의원 재판에 대해서 다른 문이 열릴 것이다 라면서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상황들이 점점 더 조 전 장관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의 발을 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정치와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 딸 조민, 네. 딸 기소가 됐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을 하여튼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건데요. 네네. 물론 조국 전 장관은 뭐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판단과 추측인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정치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출전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네. 생각하면 그건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뭐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지내셨었는데 이번 그 감사원의 발표라든가 수사 의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통계 조작이 아니라 조작 감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네네. 제가 어제 그제 사이에 통계청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대단히 한탄스러워하고 부끄럽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예. 특히 통계청이 감사원 발표가 나오자마자 잘못했다라고 반성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통계청이. 네네. 그런데 그분들 말씀들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성문을 빨리 제출해라. 반성문을 빨리 내라라고 하는 외압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통계청 공무원들의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네네. 그 익명 게시판에 실망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고 제가 그 화면을 캡처한 사진 찍은 것도 한번 제가 한번 봤습니다. 통계청 직원들은 어떤 부분이 실망스럽고 어떤 부분이 부끄러웠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요. 예. 통계라고 하는 게 누구 몇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서 그 조작할 수 있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수많은 조사원들이 있고 수많은 연구원들이 있어서 다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통계인데 마치 청와대에서 버튼 한번 누르면 착착착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 이 감사원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 자체가 이 통계청을 무시하는 거고 또 만일 이렇게 우리나라 통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국제적으로도 큰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통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통계청 공무원들이 자탄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몇몇 조간에 지난 2020년 2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에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가 됐다. 그러니까 수보 회의에서 지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혹시 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네, 지금 감사원의 그날 중간 결과 브리핑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봤는데요. 네네.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간 것 가운데서 예. 앞뒤 맥락 다 잘라내고 가장 자극적인 말 몇 개를 뽑아내서 마치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걸 청와대가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던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청와대가 국토부나 통계청이나 어디에도 그런 지시나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게 어딘가에 진술이나 문자나 통화 녹음이나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감사원이 발표를 하지 못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의 발표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는 청와대하고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2019년 6월 국토부의 한 과장급 직원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하고 마찬가지로 이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을 마이너스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는 게 지금 감사원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요 말이 가장 자극적인 말이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해서 좀 국토부 쪽에 좀 알아봤는데, 예. 국토부와 부동산원 관계가 좀
관례적으로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좀 거칠게 다룬 게 좀 문화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문화가 있어서 서로 대등한 관계이거나 협조적이고 정중한 관계가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친 말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